네, 저희 오늘 2부 코너 찔링님 와 계십니다. 네. 사실 요즘 찔링님 나오시면 반응이 폭발적이거든요. 지난주에도 그 중국 전기차 기업 정리해 주셨는데 댓글이며 조회수 하면 아주 폭발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댓글이면 거의 한 200개 달렸더라고요. 그 제가 올리면 조회수보다 더 잘 나오는 분입니다. 유일하게. 아, 매우 막강한 저희 게스트시죠. 막강한데 사실 이제 저는 중국 잘 모르거든요. 진짜 좋은 내용입니까? 들으신 다음에? 매우 좋은 내용입니다. 매우 좋은 내용입니까? 네, 매우 혼자 네. 듣기 아까워서 지금 네. 5천 명과 함께 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 5천 명으로 부족해서 한 10,000명 정도 같이 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좀- 아직 안 됩니다. 오늘 네. 금요일이니까 네, 그렇고요. 이해하겠습니다. 빨리 모셔갖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찔링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방송 반응 굉장히 좋았는데 반응 폭발했더라고요. 댓글 막 수백 개 달렸던데요. 찔링님 최고 뭐 이런 내용도 많으시고. 빈도가 어느 정도 되면 그 중에 한두 번은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네, 지난주 저희 주가 중국 전기차 쪽이었잖아요. 네. 그게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거 보면 중국 전기차 쪽 투자분들 관심이 되게 높은 것 같더라고요. 네, 산업 자체는 열기가 막 너무 뜨거운데 지금 경기 증시 그리고 업종 지수 주가 측면에서 보면 아직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하락 국면이라서 산업의 그 뜨거운 열기와 주가의 흐름은 아무래도 그때그때 시황에 따라서 괴리가 큰 것 같아요. 네. 지난주 일단 저희가 다뤘던 게 기억하기로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유럽 쪽 진출했다는 뉴스들 그리고 특히나 BYD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굉장히 가파른 확장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 좀 정리해 주셨는데 네.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계속 전기차를 얘기해도 되지만 화면을 보시면요. 네. 제가 한 주제를 3개를 준비해 왔는데 두 분은 이 3개 주제 중에서 왜냐하면 3개를 다 할 시간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그쵸, 깊이 3개 있게 중에서 하려면. 두 분은 어느 걸 딱 하나 선택하자면 어느 걸 하시겠어요? 저는 사실 3번이거든요. 지금 3번. 국내에서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2차 전지 기업들이 국내에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가장 성장이 나오는 섹터인데 문제가 중국 배터리 시장과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경쟁사가 되는 중국의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저희 이해도가 좀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네. 국내 배터리와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마켓 쉐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아마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배터리만 놓고 봤을 때는 중국 국내 시장보다는 국내 시장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기업이랑 어떻게 근데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중국 기업 입장에서 판매량 중에 중국이 비중이 제일 높으니까 중국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해외도 물론 중요해요.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돼요. 근데 일단은 중국 기업 입장에서 중국 국내부터 우선시하는 경향이야. 네. 부사님 혹시 이제 시간이 안 되는데 고르면 해주시는 겁니까? 이거 네, 골라- 우선순위를 정해야죠. 일단 관심도를 한번 우선순위요? 체크해 보고 부사장님은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3번이요. 두 분 먼저 이미 짜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 아니, 의견 일단 일치했는데 저희 네. 구독자분들의 의견은 몇 번인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질문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네. 띄워주시고 네. 구독자분들이 3번 나왔습니다 벌써. 네. 구독자분들 벌써 3번 나왔습니다. 제가 한 네. 10초 드릴 네, 테니까 10초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를게요. 네. 의견에 구독자분들이 따라서 궁금해하시면 네, 바로 또 그렇습니다. 답변 주시네. 1번은 BYD가 왜 굳이 그 수입차의 무덤이라 불릴 정도로 배타장이 강한 일본 시장에 진출했는지. 2번은 지금은 전기차 시장의 중심지가 중국, 미국, 유럽 이렇게 분포되어 있지만 동남아 시장이 또 장기적인 성장성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동남아 시장에서 그 동남아 시장에서 또 다른 나라 업체랑 경쟁 관계가 형성되고 그래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동남아 시장에서 어떻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지. 세 번째는 뭐 CATL이나 BYD는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하든 안 하든 상식적으로 다 아는 배터리 업체지만 그 외에도 지금 중국의 배터리 제조라는 성격으로 등록된 배터리 업체가 47개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그 몇 개 기업이 막 경쟁하지만 중국 국내에서는 그 해외 시장보다 어쩌면 더 치열하게 경쟁해요. 그러면 1, 2, 3번 중에 어느 걸로 할까요? 네, 제가 구독자를 댓글 올라온 거 실시간으로 이제 채파고가 분석했고요. 네. 87분이 대략 투표해 주셨는데 그중에 대략 50표 정도가 3번을 해서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의견이 알겠습니다. 잘생긴 장우석 부사장님 얼굴에 선크림 좀 바르세요. 네, 선크림은 굳이 안 발라도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네. 그 매일매일 그 운동을 합니다. 매일 운동하시는군요. 걷기 운동을. 걷기 운동. 그게 좋죠. 지금 방송하는 제 비결입니다. 네. 그래서 잠깐 우리 좀 빨간데 좀 태우면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선크림 바르면 땀 날 때 불편하더라고요. 안 발랐더니 이렇게 그렇군요. 됐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네. 3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네. 네, 진지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3번 바로 답변 가시죠. 네. 네. 두 분이 먼저 질문으로 시작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쭉 말씀드릴까요? 제가 먼저 네,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네. 사실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 CATL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이 이제 내수 시장인 거잖아요. 네. 근데 국내 기업들과 CATL이 해외에서 이제 경쟁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에서는 지금 구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사실 작년 말 기준으로 중국에는 배터리 제조 업체가 50개 이상이 돼요. 아. 1년 만에 그중에 5개가 사라졌어요. 네. 이제 몇 년 지나면 또 많이 사라지겠죠.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배터리 제조 업체가 47개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1등 시장 점유율은 CATL, 네. 영덕시대, 2위는 BYD. 두 개를 합치면 시장 점유율이 69%예요. 와, 그래서 70%네요. 중국 국내의 배터리 그 경쟁 구도를 볼 때는 우선은 CATL이랑 BYD의 경쟁 구도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이 다른 시장 점유율 좀 낮은.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파란색이 CATL이고 주황색이 BYD예요. 네. 요 시장 점유율은 중국 국내 시장 점유율이에요. 보시면 19년, 20년, 21년 3년 연속 CATL이 대충 50%를 상회했어요. 네. 근데 올해 상반기에 와서 47%로 떨어졌어요. 반면 BYD는 물론 양사의 격차는 아직 크지만 어쨌든 BYD는 4년 이래 처음으로 20%를 돌파했어요. 아. 네, 그래서 단순히 이 두 개 기업만 봤을 때는 4년 만에 CATL은 50% 이하로 떨어졌고 BYD는 올라갔다. BYD가 잘하고 있네요, 최근에. 네, 근데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BYD는 중국에서 전기차를 제일 많이 파니까 네. 자사에 공급하는 게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CATL은 여러 업체에 공급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숫자상 시장 점유율 결과적으로 나온 거는 이렇게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산업의 경쟁이 막 백열화되는 걸로 또 다른 측면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은 대졸 또는 석사 졸업 초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아까 들어오기 전에 네이버에서 쳐봤는데 대졸 연봉이 4천에서 6천 사이더라고요. 네, 그 물론 정도 네이버에서 되겠죠. 나온 거니까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네. 근데 중국은 원래 CATL이 제일 크니까 연봉 수준 뭐 이 기업을 기준으로 해도 뭐 무방한데 CATL이 원래 석사 졸업한 초봉 연봉이 세전 한국 원화로 4천에서 7천 사이예요. 아, 석사급이면 4천에서 네, 7천. 네. 근데 이렇게 비교하면 사실 한국이랑 중국이 1인당 GDP나 물가 수준이 좀 다르잖아요. 평균. 네. 그러면 사실 중국은 이미 높아요. 근데 최근에 업체는 47개 이렇게 많은데 딱 그 배터리 관련 전공을 졸업하거나 또는 경력직 이런 인력들이 너무 희소성이 올라가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부터는 CATL 석사 졸업한 신입사원 세전 연봉이 한국 원화로 최소 8천이 됐어요. 8천이요? 네. 석사 졸업한 초봉 세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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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은 중국에서 이 배터리랑 관련된 핵심 인력들이 가치가 더 올라가니까 초봉은 중국 기업에 들어가는 게 한국 기업 들어가는 것보다 더 많이 벌어요. 네, 이게 희소성의 그건가 봐요. 네. 반대로 예를 들어 한국의 어떤 반도체 기업의 핵심 부서에서 근무했던 그 핵심 인력이 중국으로 가면 또 더 큰 가치를 받을 수 있겠죠. 이게 그래서 경쟁 구도가 이 정도로 됐고,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요거는 방금 말씀드린 거는 요 두 기업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47개 기업 중에 요 그림은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중국 국내 시장 점유율 상위 15개 기업이에요. 글씨가 좀 작은데 오른쪽 거는 그냥 왼쪽 거를 확대한 거예요. 보시면 1위 CATL 시장 점유율 47%, 2위 BYD 21.59%, 3위가 CALB 한자는 중창신항 시장 점유율 7.58%, 4위가 국헌 하이테크 5%, 5위가 LG 2.85%. 근데 1위부터 15위까지 LG 빼고는 다 중국 기업이에요. 네, 이게 1월부터 6월까지고요. 네. 1월부터 8월까지 시장 점유율 순위를 보시면
똑같죠. LG 빼면 다 중국 기업. 근데 제가 한국 기업 전문은 아니지만 한국 기업만 놓고 봤을 때 올해 상반기는 LG 시장 점유율 2.85%인데 1월부터 8월 누적 기준으로 보면 2.21%. 그래서 내려가고 있네요. 네, 물론 LG가 대부분 프리미엄 제품을 많이 공급하지만 전체 경쟁 구도에서는 사실 LG를 그냥 생략해도 딱히 무방할 것 같아요. 중국 시장에서는. 네, 지금은 글로벌 시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했다시피 중국 국내 업체들도 많고 국내 업체들 사이에 막 진짜 죽기 살기로 피 터지게 이렇게 경쟁하고 있어서 작년 한 해 지난 1년 만에 해도 5개 기업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몇 년마다 또 사라지고 산업 집중도는 더 높아지겠죠. 네. 이게 지금 중국의 전체적인 이런 경쟁 구도예요. 네. 네. 근데 저는 설명 들으니까 궁금한 게 제가 일단 첫 번째 놀란 건 비아디가 20% 이상의 마켓쉐어를 가져가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데 저게 과연 비아디 자체 비중과 비아디 외의 기업들이 납품한 거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가 일단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저는 사실 배터리 제조업이 그렇게까지 많은지 몰랐거든요. 저도 원래 제 머릿속에 있는 건 한 30개 정도? 3, 네. 40개. 근데 어제 이거를 업데이트할 때 보니까 8월 말 기준으로 47개. 아, 굉장히 그것도 많네요. 작년 말보다 5개가 줄어든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벌써 블루오션의 성격에서 너무 레드오션화 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럼 성장이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좀 들긴 하는데 그런 것도 조금 근데 궁금합니다. 과거에 중국이 다른 산업을 말씀드릴 때도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중국이 제가 대학을 2004년도에 졸업했으니까 저희가 사회생활 한 지 19년 차. 저희 대학 동창 중에 상해 자동차 그룹에 19년 차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가끔 뭐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전통 첨단 산업에서는 중국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근데 올림픽을 예를 들면 올림픽에 딱 정해진 스포츠 항목이 있잖아요. 네. 요런 거는 서구인들이 잘하고 요런 건 또 아시아인들이 잘하고. 근데 아시아인들이 잘 못하는 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올림픽에 어느 날 새로운 종목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종목이 기존 종목이랑 별 상관없이 그냥 이것만 잘하면 금메달을 딸 수 있어요. 그래서 몇십 년 만에 드디어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그 전에는 태양광 이런 새로운 종목이 생겼어요. 절호의 기회.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새로운 산업을 키울 때는 일단은 10년 정도는 투자를 그중에 소모적인 투자가 있든 없든 왕창 막대한 투자를 해서 막 싸우게 만들고 몇 년 지나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사라질 기업은 사라지고 그중에 몇 개의 기업만 제대로 남기고 국내 시장에서 1등하고 더 나아가서 글로벌. 이게 중국이 개발도상국으로서 어떤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 무식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 상해 자동차 그룹에 다니는 제 친구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세일즈 조직에 있다 보니까 이런 뭔가 이런 전략이나 산업을 얘기할 때 고객 언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네.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처럼 예를 들어서 중국이 축구에 그냥 매달려서 축구로 세계를 하겠다고 하면 너무 이건 지난한 이 길이 중국 되는 남자 축구가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잘 모릅니다. 남자 축구팀에 여자 축구 선수가 없어서 그래요. 아 그런가요? 이거는 우리가 그 풍자하는 표현이에요. 아 네. 어제는 기존에 너무 전통이 견고하고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쪽에서 굳이 너무 많은 비효율성을 하기보다는 네. 우리 새로운 영역, 새롭게 성장한 쪽에 가장 많이 투자해서 가장 먼저 앞서가는 네. 전략이 그래서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하든 선점을 해두자. 아, 근데 그렇군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역사를 돌이켜 보면 예전에 일본이나 한국도 어쩌면 유사한 방법을 근데 일본이나 한국은 또 재벌 기업에 대한 그 집중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한두 개 기업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네. 그렇군요. 아 그리고 방금 최버그님이 질문하신 제가 확인해 보니까 BYD가 지금 20% 돌파했잖아요. 네. 근데 BYD가 생산하는 전기차용 배터리 중에 한 90% 정도는 자사에 공급을 해요. 아 거의 대부분이 자사. 그러니까 자사의 전기차가 너무 잘 팔리다 보니까 자기한테 공급하는데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업에도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래서 BYD가 조금 시기적으로 늦을 수도 있지만 기타 전기차 업체들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BYD가 신공장을 건설 중인데요. 네. 지금 현재 기존 BYD 생산 능력이 한 200기가와트시예요. 근데
BYD 계획이랑 지금 진행 중인 건설 그거를 감안하면 2025년이 되면 BYD 배터리 생산 능력이 600기가와트시에 달해요. 근데 이 600이 어떤 개념이냐면 CATL이 1등이잖아요. 네. CATL 계획이나 유상증자 이것저것 합치면 2025년이 되면 CATL 생산 능력이 한 670이 되거든요. 670. 그럼 BYD는 600. 네. 그러면 2025년이 되면 이론적으로 거의 70밖에 차이 안 나면 진짜 근접하게 돼요. 그 구간에 그럼 성장률은 BYD가 훨씬 높겠네요. 그 구간 동안. 네. 근데 BYD가 2025년에 가서 자사 전기차에 공급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될지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더 많은 업체들한테 대규모로 뿌려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거 바꿔서 역산하면 지금 배터리 시장에서 BYD가 22% 정도 마켓 쉐어니까 그럼 대략 완성차 시장에서 BYD가 한 20%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다는 의미네요. 완성차 시장은 30%예요. 30 근데 BYD가. 그 차 네. 모델마다 그 들어가는 용량이 다르고 그리고 그렇겠네요. 저가랑 고가랑 차이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랑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랑 딱 일치하지는 않아요. 약간 네, 다르군요. 네. 상관관계는 있겠지만. 네. 그리고 시장이 일단 그러면 보통 과거에는 이제 이런 거였잖아요. 메이저 기업의 하나가 딱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네. 시장에 과열이 이루어지면 네. 보통 매머드급 지위를 가진 곳이 시장이 경쟁이 치르면 약간 잠식되는 경우가 많이 네. 있었는데 CATL이 50% 이상의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가 많은 기업들이 조금씩 지분 나눠 먹기를 하면 네. CATL 입장에 시장이 마켓이 좀 줄어든 효과가 생길 수 있을 건데 제 그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생각에는 단기든 장기든 CATL이 시장 점유율이 물론 뭐 서수점 이하 또는 뭐 한 자릿수 조금씩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거는 장기 추세라고 생각해요. 물론 시장 점유율 자체는 그렇지만 CATL 자체의 판매량, 매출액, 실적은 계속 성장하겠죠. 하지만 시장 점유율로 봐서는 BYD뿐만 아니라 화면을 보시면 아까 이 상위 15개 기업 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그 CATL이랑 BYD 합치면 거의 70%예요. 시장 점유율이. 그러면 CALB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CALB가 그러니까 CATL이랑 BYD는 민간 기업이고 CALB는 사실상 정비가 제대로 된 게 2018년, 19년 그쯤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국유기업 배경이에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자금을 주고, 근데 CALB가 너무 호발주자다 보니까 뭘 했냐면, 물론 참고로 CALB 그 사장이 70몇 년생 여자분인데 대단하시더라고요. 젊으시네요. 배터리 쪽 전공이 아니고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 중 1등은 BOE, 그 2등은 CSOT, 그다음에 TM마가 있잖아요. 3, 4위권 되는 그 디스플레이 회사가 원래 적자였는데 그 회사 그게 또 국유기업 배경이라서 CEO를 국유기업 자회사에서 잘하는 CEO를 다른 자회사로 꼽거든요. 실력이 되면. 네. 그래서 디스플레이 그 적자 기업을 2년 만에 흑자 전환을 시켜가지고 그 능력을 인정을 해서 갑자기 2018년에 CALB 사장으로 임명이 된 거예요. 엄청난 경영자네요. 뛰어난 경영자네요. 근데 이게 3, 4년 만에 시장 점유율이 7%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배터리 산업에서 무슨 영웅혹을 막 네. 그런 별명까지 붙였는데 네. 근데 CATL이랑 BYD는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다른 요른 아직은 10% 이하지만 이 3위부터 15위까지 합쳐도 이게 꽤 돼요. 근데 중국의 배터리 신세력, 요 밑에 있는 기업들을 배터리 신세력 기업이라고 하는데 뭐 국유 기업 배경이 있는 기업도 있고 그냥 민간 기업도 있고 뭐 어떤 사장이 창업해서 있는데 어떻게 성장하냐면 자체적으로 투자해서 뭐 기술 인력을 스카우트하고 뭐 CAT를 모방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대체로 두 가지 유형이에요. 신세력들은 아무래도 여러 면에서 기존 기업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잖아요. 약점이 있고 약점이라고는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근데 중국의 신세력 전기차들이 있잖아요. 네. 그 이름 될 만한 몇 개. 신세력 전기차들은 예전에 처음에 CATL에서 배터리를 사다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점점 많은 전기차 신세력 기업들이 배터리 신세력 기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상황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다 그런 거예요. 어떤 기업이 절대적인 1등이 되면 무의식 중에 갑질을 하는데요. CATL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CATL이 50개 전기차 기업에 배터리를 공급해요. 그러면 기업마다 필요한 그 납품량이 다르고 가격이 다를 수 있고
생산 능력은 제한돼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그러면 CATL 입장에서는 당연히 실력이 판매량도 많고 그래서 CATL은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하냐면 A, B, C, D 예를 들어서 10개 전기차 기업이 있어요. 그럼 전기차 사장 불러다가 올 한 해 1년 내에 너네 전기차 몇 대 팔 거야. 그럼 거기에 맞춰서 생산해 줄게. 아 오히려 갑이 되는 거네요. 네. 사실 예전에 자꾸 한국 기업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한국 대기업도 이런 거 한 적 있어요. 많았겠죠. 사실상. 네.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전기차 신세력들은 막 배터리 빨리 납품받아서 빨리 성장을 해야 되는데 자꾸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래서 이 전기차 신세력들도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배터리 신세력 기업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배터리 신세력 기업들은 이런 기회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신세력 배터리 신세력 기업들이 그냥 납품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중에 5번 기업이 신왕다예요. 신왕다가 지금 2.5%밖에 안 돼요. 신왕다가 小鹏 자동차, 리샹 자동차, 니오 자동차 새 자동차로부터 다 투자를 받았고요. 그 전에. 어떻게 보면 지분이 결속되어 있는 거군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세력 외에 광주 자동차 그룹, 동풍 자동차 그룹과 같은 전통 자동차 그룹의 투자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면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우리 우선이야. 지금은 공급이 부족해서 그거잖아요. 네. 수요가 부족해서 수요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그래서 신망 자동차 그룹이 지난 8월에 80억 위안 투자를 받았고요. 이게 하나 사례고 또 샤오미가 지금 전기차 준비하고 있잖아요.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지만 샤오미가 또 요 3위 되는 CALB에 또 투자를 했거든요. 왜냐면 샤오미 그룹 밑에 그 신흥 산업에 투자하는 산업 펀드 기금이 있어요. 네. 여기 투자하고 그래서 요런 신세력 기업들이 신세력 기업에게 투자하는 방식. 네. 두 번째는 최근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요 CALB인데요. 네. CALB가 처음에 어떤 새로운 고객을 개발했을 때 그 고객한테 뭔가를 확실하게 줘야 되잖아요. 광주 자동차 그룹 밑에 자회사 그 명칭이 광주 아얀이에요. 거기에 지금 잘 나가는 중저가 전기차도 지금 잘 팔리고. 근데 광주 아얀이 CATL한테 섭섭한 게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CATL 이게 항상 어떤 전기차 뭐 가다가 배터리가 발화 사건이 터지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전기차 업체의 책임인가 배터리 책임이 이거는 영원히 답이 없는 그거예요. 근데 그 광치아얀이 CATL 그 어쨌든 누구 책임인지 모르겠는데 발화가 됐어요. 그 사건이 너무 좀 처리가 잘못돼가지고 좀 상한 거예요. 서로 관계가. 네. 그래서 이때 CATL이 광치아얀이 CALB 찾아가서 우리 같이 배터리 개발하자. 그래서 이 광채한 직원들이 아예 CALB 회사로 그냥 360을 같이 먹고 살고 그냥 해가지고 드디어 CALB의 첫 큰 고객이 됐어요. R&D를 어떻게 보면 같이 한 거네요. 같이. 네. 네, 그냥 단순히 돈 내고 납품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광치아얀 맞춤형으로 해줘. 그러면 우리가 다 사줄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첫 그 스타트를 끊었고 이건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전통 자동차 기업 중에 장안 자동차, 길리 자동차, 광치랑 토요타랑 합작한 광치 토요타 자동차, 동풍 자동차 이런 점점 많은 자동차 그룹들이 이런 배터리 신세력 기업들로 물론 100% 옮겨온 가 이 사람들도 분산해야 되니까 네. 조금씩 오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CATL이랑 BYD랑 3위 CALB랑 4위 국한 하이테크랑 5위 신왕다 요 5개 회사만 합쳐도 2025년이 되면 합계 생산 능력이 최소 2,000기가와트시 이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생산 과잉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생산 과잉은 이미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중국 배터리 기업들 얘기 들으니까 이게 중국 외의 기업들이 중국의 내수 시장에 들어가면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미 생략할 정도죠. 네, 그러네요. 생략해도 될 정도죠. 중국 국내 시장은. 네. 그러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보조금이 걸려 있으니까. 그렇죠. 물론 보조금을 지난 10년 동안 보조금을 2010년부터 줬기 때문에 보조금을 이미 12년 동안 받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보조금이 이미 줄었고 언젠가는 없어져야 돼요. 근데 어쨌든 아직은 그 혜택을 누리려면 중국 국산 그걸로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게 사실 2차 전지 산업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같이 동반 성장해서 지금보다 10배 더 수요가 커진다고 하는데 네. 중국의 기업들이 저렇게 50개 정도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사실 국내 주식을 보는 저희 입장에 국내 기업과 중국 기업의 경쟁을 생각하면 이 경쟁이 상당히 격화되긴 하겠네요. 결국은 네. 물론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국내에서 지금 남아있는 그 시장 점유율을 계속 잘 유지하는 동시에 더 중요한 거는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 확실히 뭔가 선점하는 거죠. 중국 기업들은 지금 국내만 하더라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수요가 너무 왕성하다 보니까 그 사이 국내 기업들 어떻게 보면 미국에 유럽에 좀 더 많은 포지션을 그리고 미리 이제 동남아도 차지해야겠네요. 있고요. 네, 동남아는 동남아. 배터리 공장이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BYD가 이제 지을 거예요. 네. 근데 아까는 계속 BYD라든지 배터리 신세력 기업들이 막 적극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CATL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50% 이상 1등을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한 건데 그래서 CATL은 올해 들어서서 한 서너 가지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BYD가 2년 전에 칼날 배터리 또는 블레이드 배터리 그거를 출시해가지고 많은 성공을 얻었어요. 자사뿐만 아니라 타사에도 나쁜. 그래서 CATL이 올해 6월 달에 질인 배터리라는 거를 출시했어요. 뭐 CATL 말로는 질인 배터리는 세계 최고의 배터리고 이거는 진짜 최강의 배터리다. 예. 최강의 배터리라서 진짜 좋다. 막 그래서 제품 면에서는 더 업그레이드된 질인 배터리를 6월 달에 출시하고 이제 쫙 깔아야 되죠. 네. 두 번째는 아까 앞서 그 CATL 신입사원 연봉이 많이 올라갔다고 했잖아. 다른 회사도 점점 더 올라가고. 네. 근데 한국 기업도 그렇잖아요. 한국 핵심 기업의 핵심 부서에서 핵심 인력이 다른 나라의 경쟁사로 이직하려면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3위 갑자기 3위로 우뚝 선 CALB가 처음에 이것저것 다 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게 하나 그 여자 사장님이 CATL의 그 전체 부서 몇십 명을 통째로 스카우트해 갔어요. 아, 공격적이네요. 근데 연봉은 얼마 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CALB는 사실상 제 기준으로는 CATL을 그냥 복제하는 거예요. 물론 규모상으로는 아직 격차가 크지만.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네요. 네, 빠르게 그래서 따라가는. CATL은 예전에는 너무 절대적인 1위다 보니까 그래? 뭐 몇 명 가. 근데 47개 기업이 있잖아요. 네. 지금 CATL 빼면 46개. 그래서 이게 인력 그 유출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CATL의 핵심 인력이 뭐 타사로 이직한다. 그러면 오케이 뭐 1억 배상 1억 원 예를 근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오케이 너 가 1억 원 배상하면 돼. 근데 올해부터 그 배상금을 5배로 올렸어요. 공격적이네요. 네, 서로. 그래서 방어도 인력을 공격적으로. 확보해야 된다. 네. 네, 그리고 전쟁이네요. 세 번째는 이게 그 지도를 보시면 지도가 아니고 CATL 글로벌 이 사업 구도인데요. 지금 CATL이 중국 국내에 생산 기지가 9개 있어요. 근데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생산 능력은 170기가와트시. 그리고 지금 건설 중인 신공장의 생산 능력이 140. 근데 요거를 계속 확장해야 되니까 올해 6월 달에 그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는데 450억 yuan을 유상증자를 하고 있어요. 그럼 450억 yuan이면 한국 원화로 9조 원이에요. 그럼 요 9조 원 중에 80%는 137기가와트시 규모에 해당되는 신공장 건설에 사용할 거고 나머지는 R&D나 이것저것 사용할 거고요. 근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고 다른 신세력 기업들도 막 올라오려 하잖아요. 근데 그 중국 현지 언론사 어떤 기자가 이런 신흥산업만 취재하는 기자가 그 CATL 뭐뭐 부장을 취재했어요. 지금 이렇게 다른 회사들이 공격적으로 올랐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마치 하나의 피라미드와 같다. 피라미드 짓는 과정에서 모래가 계속 흘러내리지만 흘러내린 모래의 비중은 그리 많지 않다. 결국 우리는 여전히 1등이다.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중국 국내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너무 네, 시간이 죄송해요. 오늘 너무나 아쉽네요. 한 2분. 네.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CATL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생산 능력이 14기가와트시밖에 안 되는 독일 공장. 이게 독일 공장이 CATL이 유럽에서의 첫 공장이에요. 독일 공장을 지금 지었고 올해 8월에 이 14기가와트시 중에서 8기가와트 배터리 셀 생산 허가를 받았어요. 현지에서. 그리고 요거는 너무 작은데 유럽에서 두 번째 공장을 헝가리에서 건설할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지난 8월에. 근데 요게 규모가 큰데 2022년 말부터 착공할 예정이고 투자 금액은 73.4억 유로. 건설 기간은 64개월, 2-3년 걸리겠죠. 그리고 생산 능력은 100기가와트시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헝가리랑 지리적으로 가까운 자동차 업체는 벤츠가 있고 BMW가 있고 스텔란티스가 있고 폭스바겐이 있어요. 근데 현지 기사에 하면 헝가리 공장이 2-3년 지나야지 시작할 수 있지만 첫 고객은 벤츠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CATL이 아직 1등이지만 중국 국내 시장에서는 다른 신세력들이 공격적으로 막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CATL이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도 장기적으로 확보해야 되니까 독일 공장은 규모가 좀 작고 헝가리 공장은 향후 64개월 이내 가동시킬 거다. 네. 저는 사실 오늘 이야기 듣다 보면 CATL도 그렇게 방심할 상황은 아니네요. 전혀. 방심할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2등이 1등으로 가는 것보다 1등을 계속 유지하는 게 더 어렵다. 네. 실제로 그렇네요. 저도 사실 뭐 중국 배터리 기업에 대해서는 이야기 항상 CATL이 넘버 원이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지 경쟁 구도가 변해가고 있는 건 사실 알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아까 그 CALB의 그 여성 강한 리더십 이런 것들은 저는 사실 그 CEO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네. 기업을 볼 때 그런 것들은 사실 조금 견제해야겠네요. CATL 입장에서. 끝으로 긴장이 예를 되겠는데. 들어서 최퍼고님 또는 장부상장님이 CATL의 그 핵심 개발 부서의 부장이에요. 부장 밑에 50명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CALB 그 여자 사장이에요. 그냥 질문할게요. 내가 연봉 1.5배 줄 테니까 올래 안 올래? 빨리 가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쉽게요? 안 1.5배 된다고 해야 너무 되죠? 약한가요? 안 됩니다. 1.5배 두배 안 줄게. 됩니다. 안 됩니다. 2배도 안 세 배. 됩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근데 실제로는 그 정도는 아닌데 네. 어쨌든 인력 쟁탈전이 그래서 한국도 여러 핵심 산업이 있는데 예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핵심 산업, 핵심 기업 안에 핵심 인력들이 그 인력이 전 글로벌 기준으로 핵심 인력이니까 그분이 40대 50대 돼도 딱 타이밍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중국이나 다른 나라 업체로 이직할 수 있지만 배터리나 이런 중국이 계속 따라오는 산업은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한국의 중간 정도 40, 50대 핵심 인력들이 나중에 어디로 이직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제2의 커리어를 만들어야 돼요. 네. 이게 참 네. 지난번 중국 전기차 시장 들을 시간이 부족했는데 오늘 또 2차전지 죄송해요. 배터리도 제가 시간을 시간이 너무 많이 너무 네. 이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죄송합니다. 보니까 네. 그래도 오늘 귀한 내용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찔링이가 지난번에 중국 전기차 시장 이야기 나눈 거 반응 굉장히 뜨거웠는데 오늘은 2차 전지 시장 관련 얘기 조금 나눠봤고요. 이게 사실 중국 내의 기업들 간의 경쟁이 어느 정도로 뜨거운지가 인력 쟁탈전 또 기업들이 만들어지는 속도 그리고 그 마켓 쉐어가 변화하는 걸 보면 얼마나 이게 뜨거운 시장인지 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국내 2차 전지 기업에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경쟁 구도가 된 중국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건 투자할 때 중요한 또 아이디어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아마도 조금 더 도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3부 글로벌 개장시황 저희 부사장님과 함께 뉴스 업데이트하면서 체크하겠습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도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